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이저 코인 중에는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유독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제 전날 대비해서는 무려 11%의 상승세,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16.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한때는 이더리움의 킬러라고까지 불리우던 솔라나의 경우는 전날 대비 4.36%, 일주일 전 대비해서 12.97%의 상승을 하였는데, 현재 이더리움의 유독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유에는 단연코 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 소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중에 제임스 세이파츠가 엑스닷컴을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나스닥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제 심사를 정식 요청하는 서류이고, 앞서 코인리스는 블랙록이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웹사이트에 아이시어즈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이제 등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물 ETF에 대한 소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블랙록이 현물 ETF 시장에 참전을 하면서 급속도로 물살을 타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가 오피셜하게 제출이 된 거죠. 현재 일각에서는 내년 1월까지 현물 ETF가 무조건 승인이 날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가 확실히 실려 있는데요. 네, 현재 이 비트코인의 높은 상승세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소식도 어제 또한 나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를 SEC 미 등록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내용을 살짝 보게 되면 그레이스케일과 이제 비트코인 신탁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소식뿐만 아니라 이 37,000달러를 현재는 36,5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제는 38,000달러까지 최대 38,10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재돌파하는 이유는 이제 쇼스퀴즈 때문이다라는 언급도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쇼스퀴즈는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이른다. 즉 쇼포지션으로 수익을 본 투자자들, 아니면 쇼포지션으로 수익을 보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롱포지션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이 크립토 마켓을,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네, 이러한 쇼스퀴즈 물량이 이날 하루에만 무려 6,200만 달러, 하나 약 813억 원에 달한다라고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는 특히나 아시아 거래에서 쇼스퀴즈 물량이 대거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옵션 시장이 현재 강세 성향을 보이고 있고, 2021년 4월 이후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4월이라고 한다면 한창 상승의 모습,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던 시기이죠.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의 가격 방향 예측 지표가 31개월 내, 무려 31개월 내 가장 강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엠버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25델타 1개월 콜풋 스큐는 10%를 넘어서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1개월 콜풋 스큐는 4주일 후 만기되는 풋 옵션 대비 콜 옵션의 가격을 평가하는데, 이 콜풋 스큐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강세 베팅이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약세 베팅을 훨씬 앞서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2개월, 3개월, 6개월 콜풋 스큐 모두 강세 성향을 나타내면서 옵션 시장이 비트코인의 상승 지속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몇 주간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의 콜옵션 매수로 몰리면서 마켓 메이커들인 36,000달러 위에서 상당 규모의 순숏 포지션을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36,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마켓 메이커들은 그들의 순 노출을 다시 시장 중립으로 맞추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 본의 아니게 비트코인 랠리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켓 메이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가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장의 공급을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기관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켓 메이커는 최근에 블랙록이 현물 ETF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인 스트리트나 여타의 이 마켓 메이커들 MM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접촉했다, 기관들과 접촉했다라는 소식으로 더욱더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현재 이제 여러 가지의 이 시그널들 나오는 소식들을 볼 때 비트코인 이 크립토 마켓의 불장이 다시금 서서히 오려는 듯한 모습들이 너무나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현저하게 적다, 그 수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현재 실제적인 자금을 넣고 투자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희망적인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포모가 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오기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뛰어넘은 전고점 68,000달러를 뛰어넘어서 7만 달러, 8만 달러가 도달해야 서서히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넘었다, 9만 달러를 넘었다, 10만 달러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들이 빵빵 나오면서 그때서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현재 우리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승의 불씨를 만들어주게 될 것인데요. 이제 카페에 가서나 음식점에 가서 뭐 이 코인 저 코인 코인 얘기 나올 때 우리는 서서히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모두 다 부자가 돼서 행복한 이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오르니까 이 JP 모건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또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랠리가 조금 과도한 것 같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 자금 유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및 긍정적 거시 경제 전망 등을 배경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JP 모건 분석가들이 현재의 상승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더블록은 분석가들이 암호화폐 랠리가 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이제 신규 자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였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규 자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인 게 아니라 이제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죠.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확실한 약속의 징표로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서서히 해소가 될 거라는 정부와의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의 경우는 이끄는 분석가들은 전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 현물 ETF가 출시되더라도 신규 자금이 암호화폐 업계에 유입돼 새로 승인된 ETF에 투자되는 대신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같은 현존하는 비트코인 상품 그리고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로부터 기존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본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이 이야기의 경우는 현재 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뭐 크게 신경 쓸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로 가든지 비트코인 채굴 업체로 이 자금들이 옮겨가더라도 이 크립토 씬이라는 한정적인 이러한 시장 내로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분석가들은 또 캐나다와 유럽에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존재하고 있지만 출시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것인지 의문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도 이제 당연히 할 말이 있겠죠. 이 캐나다와 유럽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전 세계의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한다라는 것은 캐나다나 유럽이나 홍콩이나 중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한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소식입니다. 그냥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승인을 했다, 그렇다라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시간의 문제이지 천천히 하나 둘씩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고, 이 비트코인 자체가 완전하게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다, 주류 시장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강력한 징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분석가들은 이어 SEC가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상대 소송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라고 내다보았는데, 이제 완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좀 차이가 있죠. 지금의 규제 자체를 만약에 세금을 이제 $100 수익을 보면은 $50를 걷어가고 있는데 30달러, $20로 줄일 것이냐, 이거를 규제가 완비된다, 완화된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없던 규제들이 생겨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더 나아가서는 거래소와 증권거래소에 관한 정확한 증권과 미등록 증권에 관한 정확한 법률들이 제정되는 것을 완화된다라고 볼 것이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FTX와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 생생한 상황에서 작년 2022년 11월에 벌어졌죠. 전 세계 3위 거래소가 무너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미국 의회가 위에 언급한 두 건의 법적 사례들 때문에 입장을 전환할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2024년 봄 비트코인 반감기와 관련해서도 JP 모건 분석가들은 반감기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맞죠. 모든 이제 이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또한 대형 이벤트들이 대놓고 예고되어 있을 때는 그거에 관해서는 선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감기 관련해서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이제 때 반감기 사이클, 4년 사이클을 보았을 때 반감기가 이루어진 당일날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다거나 그러한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반감기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벤트가 발생하고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시점 기준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여지없이 신고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감기를 기점으로 1년 반 정도 지난 2024년 4월 이후 이제 2025년 중기나 말쯤에 이제 크립토 마켓 비트코인의 가격이 신고점에 도달하지 않겠냐라고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JP 모건 분석가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길고 긴다, 난 날고 난다라는 분들인데 그냥 너무나 다들 아는 얘기들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네요. 네, 이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와 그 효과는 그 예측 가능한 것이고, 우리 견해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잘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그렇죠? 반감기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과 이제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소식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해소,
4년의 사이클적으로 보았을 때 여태까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직후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를 보았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것을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승인 이후 소문에 사고 팩트에 판다라는 현상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암호화폐 시장의 초대형 이벤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벡트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벡트라는 선물 거래소인데요. 이 나스닥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 실제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현물을 통해서 선물 거래한다. 이 비트코인의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를 실제 보유한 상태에서 선물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될 것이다. 유동성에 유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호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짠 하고 나오니까 가격이 전혀 변화가 없었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차원이 다른 소식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여태까지 나온 수많은 ETF들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ETF를 승인시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승인시켰다라는 의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국가보다 미 SEC의 ETF 승인 소식을 더 목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다가오는 불장 자체가 계층의 사다리를 건너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리라라고 확신합니다. 이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더 상승을 하고 추가 상승을 할 거지만 지금과 같은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을 때가 오히려 투자하기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나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고 너무나 안전한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때 투자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변동성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과연 다가올 불장,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